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소유예, 집행유예 많이들 받고 싶어 하는데 이런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받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지 우리가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기소유예를 해주나 혹은 누가 집행유예를 해주나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해주는 그 주체는 누구다? 검사와 판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유튜브나 칼럼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들 보통 상담을 할 때나 유튜브 영상 촬영할 때 칼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성문 많이 제출하십시오. 탄원서 많이 모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가져오십시오. 음주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같은 거 가져오십시오.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 한다는 소리가 피해자한테 사과 편지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네이버에다가 기사를 좀 찾아보셔도 알 수 있고요. 혹은 뭐 실제 판사나 검사, 현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살펴보아도 알다시피 그 사람들 반성문을 읽지 않는다라고 해요. 읽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 요건을 먼저 충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는 가장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올 것,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지만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요건인 피해자에 대한 용서라는 말은 말이 좋아서 용서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용서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쉬운 말로 합의를 해오라는 얘기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혹은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해주고 나서라도 합의를 해서 그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 건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눈치를 딱 보고 나서 저 사람 눈빛이 별로 안 좋아, 눈빛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또 범죄를 저지르게 생겼네 등등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고, 혹은 어떤 사람이 가만히 손을 모아서 저는 앞으로 절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에요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쉽게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범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증거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증거라는 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수사기관 먼저 살펴볼게요.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어. 따라서 이 사람이 범행 저지른 걸 보니까 다음에도 또 이럴 상황이 발생하겠지라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만 심어줘도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검찰청이나 경찰청 같은 경우는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한다든지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다든지 강간 통념 수용 척도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강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다양하고 과학적인 데이터 혹은 통계 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 제출을 하지 않고 그냥 반성문과 사과문 혹은 탄원서들을 모아서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말만 반복하는 것은 그냥 사실 아무 내용 없이 기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게 될 텐데 이 테스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답변을 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첫 번째가 있고요. 혹은 이런 테스트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인, 법률사무소 니케 등을 통해서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혹은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런 객관적인 통계 자료, 내가 위험성을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정도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재판이라는 건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승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인정하는 사건은
증거 같은 거 제출 안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승리를 하고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내가 무죄를 다투고 싶을 때만 선임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무죄 다툴 때가 아니에요. 내가 범죄를 인정하고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선처를 받고 싶을 때 오히려 더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무죄 같은 경우는 내가 다퉈야 될 것이 명확해요. 근데 선처를 다툴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내가 뭘 제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군가가 내 잘못을 대신 변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변호사고요. 따라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선처를 바라고 혹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때 변호사는 훨씬 더 필요할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니케의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